집값은 뛰는데 긴급 처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2029년까지 23만 6천 채 본 청약이 계획하고 있어서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없으니 집값은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와, 저는 이 말이 진짜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서 난리예요. 서울도 말입니다. 뭐 5년 만에 최고폭의 어떤 상승을 했다. 아니면 7년 만에 최고폭의 상승을 했다. 이런 말이 각 구별로 다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요,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29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9년에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집값은 어떻게 잡나요? 야, 저는 이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공급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말로 되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급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9만 800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94.6%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공급이 충분한 사실은 맞아요. 전년 대비해서 94.6%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년이 그 전년 2022년 대비해 보면 33.1%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2022년 거기에도 그 전년 2021년 대비하면 또 많이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에 국내 주택 분양 실적이 33만 6,5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8만 7,600가구로 떨어졌죠. 2023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19만 2,40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94.6%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주택 공급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23만 6천 채가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도권의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장관의 한마디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의 한마디가 이게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시장에서는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정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많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실수가 지금 벌써 두 번째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7월에 도입하겠다 해놓고 이거 9월 달로 미뤘거든요. 그 바람에 집 사는 사람이 지금 아니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진짜 6월에 엄청 몰렸잖아요. 7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두 달을 미뤘습니다.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2단계를. 그러면 여러분 두 달 동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비자 심리라는 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입니다. 돈 빌려서 집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여러분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 집값 보세요. 서울 집값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승폭이 0.28%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와, 이거 말입니다. 7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70개월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는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17주 연속 서울 아파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 3월 25일 0.01%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7월 1일에는 0.20%, 7월 8일에는 0.24%, 7월 15일에는 0.28%.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예, 2022년 11월, 12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쭉 밀어 올려죠.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17주 연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2029년에 주택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2024년 7월 19일 현재 주택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긴급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수요자들한테 안심을 줘야 되거든. 난 좀 더 기다렸다 하겠다. 이런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집값을 더 부추길 요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수도권 아파트 보세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수도권 아파트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0.13%로. 그죠? 지난 4월 8일에 0.01이 올라가더니 7월 1일에는요 0.10으로 바뀌었습니다. 7월 8일에는 0.12 그리고 7월 15일에는 0.13으로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승폭이 0.28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수도권의 상승폭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5월 20일 0.01%에서 7월 15일 0.0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어떤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지금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누른다. 그러면 다른 쪽에 올라가면 서울 외곽에 올라가겠죠. 또 서울 외곽을 누르면 수도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전국의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값 급등이나 집값 폭등은 없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의 정책 실수가 자칫 잘못하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실화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올바른 정책을 다시 펴는 게 맞아요. 자기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집이 결국은요 시장을 왜곡되게 만들고요. 그 시장의 왜곡은 집값 급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전셋값 안 내려갑니다. 지금 61주 연속입니다. 61주, 여기 60주라고 되어 있는데 61주 연속 지금 전셋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전셋값 61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정책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정부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자꾸 만지작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 전셋값이 올라가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다면 결국 임대차 입법 때문이거든요. 임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다 4년으로 하니까 보증금도 올라가고 그죠? 전셋값도 올라가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못해요. 공룡야당이 이게 안 들어줄 거니까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 실패, 두 번의 실패가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는 정책. 지금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은 게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공용야당이니까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라도 다 아는데 왜 안 하죠?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저는요 집값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뜻이에요. 예, 8월 18일 현재 8만 53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만 532건. 지난 4월 11일만 하더라도 8만 2292건이었거든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지난 4월 4일에는 10만 2085건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8만대로 떨어졌다가 8만도 이제 다음 주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을 이제 안 팔겠다고 거둬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값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 6월에 벌써 6,688건입니다. 이게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거든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값이 무섭게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2022년 10월만 하더라도 서울 한 달 동안에 576건의 집이 거래된 게 다거든요. 그게 많았었다고 할 때가 2023년 8월인데 4,035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2024년 6월에 벌써 6,688건이에요. 이미 4,000건은요. 지난 4월에 넘었습니다. 4월에 4,411건, 5월에는 5,019건, 6월에는 6,688건이에요. 답답하죠.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잡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균 거래액도 결국 12억이 넘었습니다. 12억이면 역대 최고예요. 6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2억 144만 원입니다. 12억 104만 원. 12억이 넘은 거예요. 이게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1억 9,736만 원이었거든요. 과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높았다 했을 때가 2022년 4월에 11억 5,778만 원이었거든. 넘었어요. 이것도. 저는 진짜 시장에 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 거센 돌풍으로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박상우 장관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정부가. 박상우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전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10개월 만에 개최했거든요. 10개월 만에. 여러분 지금 집값이 올라간 지가 벌써 4월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서 난리였어요. 그러면 대책이 나오더라도 3월 4월쯤에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이게 임대차 3법이 문제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됐었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현실을 못 보나. 왜 이렇게 정책 같은 정책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는요. 2029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현재 긴급 처방을 내야 돼요.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공급 신호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책 발표도 결국 말입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에 한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한 달 후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값의 급등이나 폭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시장을 지금 못 보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장관직을 누리는 사람이지 현장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월부터 제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25일 0.01%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4월에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4월쯤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는 열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그때부터 추진했으면 지금쯤 아마 집값은 안정궤도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폭등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급에 대한 것도 제대로 시장을 봐야 돼.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아는데 머리 좋은 장관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 시장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잘못 구사하는 바람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우 장관이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현장의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장에 대한 아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칫 큰 위험에 저는 노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